안녕하세요. 친절한 복티비입니다. 정부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에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 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에 5,476억 원, 약 6만 5천 명의 자동차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절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 등 가벼운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임에도 과잉 진료, 장기 치료를 받아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 환자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1.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가 있는데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이 이 향후 치료비를 간행적으로 지급해서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량 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 원 상당 58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 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아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는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에 6개월 통원 치료를 통해서 치료비 500만 원 및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치료비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합니다.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경상 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8주 초과 치료 시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대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가 강화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료 20% 할증에 그동안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만 해당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마약과 약물 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에는 음주운전만 해당됐었는데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약물 사고도 추가가 됩니다. 무사교 운전 경력 및 인정이 확대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특약 무관 최대 3년 인정이 확대가 되고요. 청년층 자녀는 역시 특약 무관하게 최대 3년 신규로 인정이 확대가 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 장래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 즉 상해 등급 1에서 11등급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절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 즉 상해 등급 12에서 14등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고 통상의 치료 기간을 초과해서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해서 지급 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중립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한 불건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서 사전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이제 앞으로는 동일 증상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 내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중대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 20%를 마련합니다. 또한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무사고 인정 경력을 확대합니다. 취업, 결혼 등으로 독립해서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즉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합니다.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합니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 한정 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품질 인증 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에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 인증 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을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 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거쳐서 2025년 올해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나 전자지급 보증 등은 금년 3분기 내 후속 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잘 방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팍팍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